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이폰 숨겨진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모르실 법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유튜브 영상도 찾아봤고 꿀팁들을 찾아봤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것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꿀팁들 가져가면은 아이폰이 이렇게나 편한 거였나? 이만큼 사용자 최적화가 잘 되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을 알고 계셨고 어떤 부분을 새롭게 알아가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해보세요.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자, 첫 번째로는 캡처 보내는 거를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할 거예요.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캡처를 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뭐 에어드롭 아니면 문자들 이렇게 보내셨을 텐데 이제는 캡처를 해서 얘를 꾹 눌러보세요. 그럼 바로 공유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수단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서 단축어 기능 사용도 가능하고요. 자, 이 기능 알아두시면 정말 좋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 사파리 히스토리 바로 보기를 알아볼 건데요. 한번 아무거나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내용에 관계없이 아무거나 링크를 들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 기사를 찾아봤는데 혹시나 이럴 때 있잖아요. 이전으로 가기 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뒤로 가기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히스토리가 많이 쌓여 있다면 제가 원하는 페이지를 찾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이럴 때 이 아래쪽 버튼 이거를 길게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전까지 열었던 페이지들이 전부 다 열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엔드 똑딱이를 제가 구매하려고 잠깐 알아봤네요. 이쪽으로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이거는 반대로 앞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요. 이번에는 앞으로 가는 거를 꾹 눌러서 제가 마지막으로 검색했던 뭐 이런 뉴스들 이쪽 해당 내용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모든 탭에서 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이 한 가지 탭에서의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사파리에서 여러 가지 탭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검색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파리를 이용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탭들이 쌓여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중간중간 한 번씩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없는데 수많은 팝업들이 열려서 정말 탭들이 많이 쌓여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나는 네이버만 한번 따로 모아보고 싶다 할 때에는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탭창에서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검색창이 없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내려보도록 하면 이 탭 검색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탭 검색을 가서 네이버라고 하면은 네이버 탭들만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이 사파리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네이버 탭들을 전부 다 닫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검색한 상태에서 취소 버튼을 꾹 눌러볼게요. 아이고. 그러면 네이버와 일치하는 4개의 탭 닫기 라고 나와서 이거를 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많은 탭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정리할 때 이렇게 하나씩 밀었을 거예요. 하나씩.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탭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 모든 탭 닫기가 나오고 지금 해당 페이지 닫기 또는 개인정보 보호 탭, 새로운 탭을 열 것인가 이런 설정들을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탭 닫기를 하면은 한 번에 모든 탭이 닫아지겠죠. 이 모든 탭을 닫는 거는 핸드폰이 너무 느려졌을 때 한 번씩 해주면 좋다고 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수많은 링크들이 있을 때 해당 페이지가 뭔지 들어가 보지 않고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보고 싶어 할 때 미리 보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또 꾹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재밌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여기 빈 화면을 터치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유튜브를 이렇게 들어가서 해당 내용이 뭔지 144만 뷰? 좋겠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당 내용이 뭔지 궁금하다 싶어서 들어가긴 싫고 했을 때 미리 보기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이 나오면서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재밌어 보이면은 터치를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파리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파리에서 이 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계시죠? 이 사파리에서는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래쪽에 15초 건너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너뛰고 싶을 때 이렇게 15초 단위로 이렇게 건너뛸 수 있는데요. 아니면은 이렇게 타임바를 잡고서 대략적으로 움직여주는 수밖에 없죠. 이때 조금 더 정밀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타임바를 잡고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원하는 지점으로 정확하게 못 갈 수도 있는데 이때 클릭을 유지한 상태로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2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움직여서 정확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빨리 감기, 대감기도 돼요. 이 15초, 뒤로 감기, 앞으로 감기 이거를 꾹 터치하고 있어 볼게요. 이러면은 1초에서 2초 단위로 움직이는 빨리 감기, 대감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유튜브 생활이 조금 더 안락해지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배경화면에서 폴더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러면은 어떤 앱에 알람이 왔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780개 이렇게 와 있는 알람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 꾹 햅틱 터치를 하면은 여기 상단에 유튜브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개 앱들 또는 6개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유용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이 폴더 내에 앱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 폴더 안에서도 페이지를 넘겨야 될 때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애플 캘린더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애플 캘린더를 사용할 때 조금 불편했던 점이 이렇게 일정을 설정할 건데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긴 5분 단위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5분 단위에서 끝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1분 단위로 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분 단위를 2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토글이 1분 단위로 바뀌면서 조금 더 상세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기존처럼 다시 5분 단위로 보고 싶다 할 때에는 다시 더블 클릭을 통해서 돌아와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기본 어플에 전부 다 되나 싶어서 살펴봤는데 알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 1분 단위로 되어 있었고 저는 이 취침 시간 요거에다가 한번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때는 안 되더라고요. 이 시간 클릭이 안 돼서 그러는지 1분 단위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알람으로 들어왔으니까 또 말씀드리는 건데요. 알람이 정말 많이 쌓여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따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시간대별로 쌓이기 때문에 정말 알람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때 이 알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편집을 들어가서 하나씩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러지 말고 여기서 중수이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왼쪽으로 이렇게 딱 칠 거예요. 그러면은 삭제라는 게 바로 들어와서 이 편집창을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밀면은 바로바로 없어집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이 알람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아이폰 키보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기본 키보드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기본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수 기호들 보면은 뭔가 좀 많이 적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런데 이 특수 문자가 사실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내가 쓰려는 기능의 특수 문자에 비슷해 보이는 키보드를 한번 오랫동안 꾹 눌러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따옴표, 이 따옴표를 누르면은 여러 가지 모양의 따옴표 모양들 이런 게 보이고요. 여기 돈 표시 이런 걸 보면은 달러, 유로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한번 눌러보세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점도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 마침표도 점 3개짜리 이런 거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밝기를 최소화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밝기 최소화가 무슨 소리냐,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좀 특히나 좀 최저 밝기가 좀 밝은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유튜브나 아니면 웹서핑을 하려고 누워서 핸드폰을 켜면은 조금 밝은 느낌이었습니다. 최저 밝기로 해도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낮춰서 조절을 하겠죠. 이 조명 환경 때문에 완전히 낮추면 잘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이 정도, 한 중간 정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최저 밝기에서도 똑같아요. 자, 설정으로 들어가서요, 손쉬운 사용,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 라고 가서 여기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 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줄게요. 이러면은 밝은 색상의 강도가 줄어드는 건데요, 이거를 100%로 올리면 제일 낮게 설정이 되는 거고, 이거를 최저로 낮추면은 25%인데 이것도 원래 설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하는데 조금 더 밝기를 낮추고 싶다 라고 할 때에는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를 통해서 적당한 시점으로 낮춰주시면 훨씬 눈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 밝기를 최저로 낮춘 다음에 이 100%로 하게 되면은 핸드폰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돼요. 100%로 넘기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 찾아보면서 와 진짜 대박이다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아마 최대한 다른 분들이랑 겹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는데 조금 겹치는 게 있으면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얼마나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거는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 밝기를 다시 못 돌리면은 큰일 나요. 잠시만요. 큰일 났는데? 지금 지금 거의 안 보이는데 큰일 났다. 정말 자세히 보면 잠깐 불 끄고 올게요. 자, 이렇게 완전히 불을 꺼도 거의 안 보이긴 하는데 살짝 희미하게 보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